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된장찌개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염으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도와주실 교수님 두 분 모셨는데요.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김정현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좋은 말씀을 두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저염으로 맛있는 된장찌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국물을 내기에 좋은 재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멸치랑 다시마 이제 흔히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거 플러스 보통 이제 버섯 종류를 뭐 느타리 버섯이나 페니버섯도 넣지만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넣으시면 표고버섯의 감칠맛 성분인 구안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칠맛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오늘 표고버섯 하나를 또 준비를 했고요. 또 이제 들어가는 건더기 채소류인데요. 여기에 뭐 청홍고추 들어가고 또 제철 재료인 연근을 좀 넣어봤어요. 보통 이제 감자 많이 넣으시는데 오늘 연근으로 대신을 했고요. 애호박, 양파, 또 제철 재료 무 넣고요. 자, 오늘 이제 두부를 우리 흔하게 된장찌개 만들 때 넣으시는데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넣어볼 거라서 이따가 만들 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보통 두부는 송송송 썰어서 위에 얹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아닌가? 보통 이제 덩어리 있게 뭐 깍둑썰기를 하거나 편으로 네. 썰어서 넣으시는데 오늘 좀 이렇게 으깨 가지고 후루룩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된장은 뭐 집된장도 있고 시판 된장 사서 쓰시기도 하는데 요즘에 저염 된장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염 된장은 오늘은 또 준비를 했고 여기에 통들깨를 좀 갈아가지고요. 한 큰술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같이 이따가 넣어서 국물을 끓일 거고 또 국물은 보통 육수를 내면 그냥 물로 하기도 하는데 쌀뜨물을 좀 받아 놓은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맛있는 비법이 가을철, 제철 식재료라는 것에서 첫 번째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가을버섯, 지금 가을 햇빛에 햇빛 영양소인 비타민 D를 가득 가지고 있는 버섯 사용하셨고요. 국물로요. 네. 그리고 우리 가을 채소의 대표적인 뿌리 채소, 연근, 양파, 그리고 애호박. 그렇죠. 예, 우리 뿌리 채소는 지금 우리 가을의 대표적인 뿌리 채소가 바로 연근이에요. 연근은 식이섬유소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나트륨 배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물을, 가을무는 우리 인삼과도 같은 그런 가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타민C 가득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 소화를 잘 되게, 우리 가을에 많은 식재료가 있는데요. 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 소화 잘 돼서 천연소화제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이런 가을에 영양소를 가득 가지고 있는 식재료가 아마 감칠맛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국물을 우려놔야지 다음 재료를 준비할 동안 이제 육수에 넣으면 되니까요. 그럼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요 멸치는 네. 이렇게 머리를 떼어내고 요 내장, 요 쓴맛이 나거든요. 요것만 떼어서 머리는 같이 네. 끓일 거라 요 한 6, 7마리 정도만 네, 좀 부탁을 떨리는데 좀, 드려요. 네네. 그러는 동안에 이제 국물을 미리 좀 다시마는 물에 담가 놓으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쌀뜨물을 붓고요. 다시마를 담가 놓고 좀 불을 먼저 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동안에 일단 이제 두부를 제가 넣는다 그랬잖아요. 두부를 좀 으깨가지고 한 입 사이즈, 그리고 어떤 거는 좀 작아서 국물에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해서 넣어줄 건데 이 두부를 그러면 김정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있게 성글게 으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제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양학적으로 한번 두부 으깨 보겠습니다. 네, 소화 잘 되게 하는 게 영양학적인 거죠. 예. 네. 저는 그럼 해부학적으로 이 멸치의 그 변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조리학적으로 표고를 썰어 보겠습니다. 자, 표고는 국물을 내기도 좋지만 건더기 재료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 입 크기로 썰어 가지고 준비를 해 볼게요. 한 5mm 두께로.
근데 사실 두부랑 버섯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두부가 가지고 있는 콩의 우수함과 그리고 특히 버섯은 우리 가을 버섯, 비타민 D를 가득 가지고 있는 아주 가을 햇빛에 말린 버섯입니다. 국물도 잘 나오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식이섬유소 많이 들어있어서 건더기로 활용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이 된장찌개 하면은 네. 딱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함정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걸 알고 보면 진짜 짭짤하고 네, 맞아요. 된장 자체가. 그래서 된장찌개는 정말 이 된장콩이 발효돼서 장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게 맞는데 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진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된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료 하나하나 손질할 때 좀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버섯의 이 기둥 부분 있잖아요. 기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갓 부분보다 오히려 식감도 좀 좋고요. 또 감칠맛 성분 풍부해서 요거 제거하고 넣으세요라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까지 이렇게 좀 결대로 찢어가지고 넣으시면 식감도 좋고요. 오히려 좀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맛이 나서 이렇게 손으로 좀 찢어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사실 버섯이 이제 감칠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칠맛은 이제 육류에서 나오는 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윽한 맛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버섯은 감칠맛뿐만 아니라 식감도 네. 소고기와 같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그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식재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료들을 좀 순서대로 썰어 볼 텐데 물을 썰 때도요 직각으로 칼을 넣어서 썰기보다는 이렇게 좀 어슷하게 오. 비늘처럼 벗겨내면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은 식감이 있고 어떤 부분이 혀에 착 붙으면서 껍질 부분은 좀 얇게 이 껍질 제가 아주 두꺼운 부분은 지금 벗겨냈지만 이렇게 해서 깎아내듯이 해주시면은 굉장히 그렇구나. 먹을 때 식감이 더 좋아요. 숟가락으로 떴을 때도 그렇고요. 예전에 제 기억에 이렇게 할머니가 만들고 있으면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맛있네요. 그게 더 네. 맛있죠. 뺏어 네. 먹는 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일정하진 않지만 한 입에 착착 감기게 너무 크지 않게 썰어 주시면 후루룩 빨리 익습니다. 이렇게 썰었고요. 아. 네. 다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끓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요 멸치 넣어주세요. 멸치는 차가울 때 넣는 것보다 물이 끓은 다음에 넣어주시면 아, 그렇구나. 비린내가 덜 하거든요.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멸치의 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양소가 잘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물 요리를 할 때는 끓인 물에 넣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또 애호박을 요거는 뭐 반달 썰기 정도로 할게요. 오늘 건더기를 많이 드실 수 있게 다양한 재료를 국물 양에 비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넣는 편인데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건더기를 드시게 되면 훨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초록색 부분에 색깔 영양소 있고요. 그리고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우리 노폐물 배출에 식이섬유소뿐만이 아니라 또 숙취해소 이런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죠. 숙취해소요? 네, 노폐물 배출과 숙취해소.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철 재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근 준비했는데요. 연근도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서 연근인 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너무 작지 않게 썰어줄 겁니다. 연근은 정말 가을의 뿌리 채소의 아주 대표 선수입니다. 네, 가을 한 가득이네요. 와.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청홍고추. 고명처럼도 쓰이지만 또 청고추 살짝 이제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다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무에도 비타민C가 많지만 이 고추에 비타민C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섬유소와 그다음에 비타민 그리고 천연소화제 역할 그리고 이 빨간 고추와 그 초록고추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서 주는 그런 맛깔스러움과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C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재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언제 이거 바로 해도 설거지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부도 이렇게 좀 슬쩍 으깼어요. 근데 연두부랑 다른 게 요거는 이제 찌개용 두부인데 씹는 식감이 있기 때문에 연두부처럼 흐물흐물한 두부로 해도 물론 맛이 있는데
살짝 식감이 있는 두부를 이렇게 좀 텐션감이 있게 으깨 주시면은 나중에 국물에 넣었을 때 숟가락으로 떠서 재료들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맛이요. 그래서 옮기는 이렇게- 맛이 있죠. 네. 두부를 으깼을 때는요. 약간 네. 옮기는 맛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바다의 향기가 제 코를 진동합니다. 네, 이제 국물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일단 요 재료들을 좀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건져내야 되는구나. 네, 일단 가질게요. 네. 멸치도 건져내고요. 충분히 향이 저는 좋거든요. 이 다시마라 멸치를 아껴 써야 되니까 네. 한참 우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오래 우리지 않고 멸치랑 다시마를 이제 먼저 꺼내서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마를 오래 끓이게 되면 약간 걸쭉해지기 때문에 네, 금방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또 다시마를 드시고 싶으실 때는 또 잘게 썰어서 마지막에서 넣어서 드시면은 또 다시마 식감도 있고 또 식이섬유소, 또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알긴산 있잖아요. 네, 노폐물 배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어떤 그 봉지라면에 보면 라쿤이 그려져 있는 라면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있는 다시마를 먹냐 마냐 했었는데 이 보는 것도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다시마 꽤 넉넉한 양인데 요거 다져가지고 나중에 국물에 후루룩 뿌려서 그쵸, 드시면 마지막에. 그렇죠. 아. 네, 그리고 그렇게 요거는 썰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물이 끓으면은요 처음부터 된장을 넣지 마시고 일단은 재료들 잘 안 익는 재료들을 먼저 순서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모르니까 이 잘 안 익는 걸 먼저 넣는다는 걸 알겠는데 네. 된장을 먼저 풀지 않고 네. 이걸 하는 게 혹시 이 저염 된장 하는 거에 어떤 팁 중에 하나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소를 만드시는 거죠, 지금. 네. 우리가 채소라고 하잖아요. 채소로 육수를 내는 거고, 우리 지금 저염, 짠맛을 조금 줄이는 대신 무슨 맛을 한다고 했죠? 감칠맛. 네. 감칠맛을 풍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채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사실 제 군대 동기들하고 된장찌개 할 때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된장 먼저 풀어요. 그리고서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딱 그냥 남자들끼리 때려 넣는다고 하거든요. 어디 연락 그러면 이게 소금국인지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채소를 만드는 이유 중에 이제 저렇게 채소를 넣게 되면은 이제 칼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된장이 들어갔을 때 나트륨이 체내에서 배출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채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잠깐 의사처럼 얘기해도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 채소에 들어있는 이 칼륨이 실제로 네. 이 신장에 세뇨관 안에서 나트륨하고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자 나트륨 나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저염과 동시에 체내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한 번 배우게 되네요. 네, 저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나트륨을 적게 넣는 거하고 체내에 있는 거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염 된장으로 나트륨을 적게 넣고 그리고 채소를 통해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제가. 이거 된장을 먼저 풀면 안 된다는 거를 네, 된장을 맞아요. 먼저 풀면 안 된다. 자, 전국에 계신 총각 여러분, 된장을 먼저 풀면 안 돼요. 저처럼 됩니다. 자, 이제 애호박도 마지막에 넣어보고요. 자, 두부는 그 대신 된장을 풀고 넣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애호박까지 넣고 이렇게 조금만 더 끓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된장의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이 색감을 또 들깨가루가 좀 보완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매콤한 게 좋다 하시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부족한 색감을 보완할 들어본 수가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염 비법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짠맛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약간의 매운맛을 넣게 되면 네. 그래서 이 짠맛을 느끼고 싶은데 실제로 저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요한 순간이죠. 네, 야. 된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된장을 풀 때도 어떤 요령 네. 같은 게 있나요? 일단 큰 덩어리를 뚝 먼저 넣어버리면 간을 또 된장을 너무 많이 넣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좀 된장을 풀어서 넣으시면 조율을 해가면서 이렇게 걸쭉하게 하는구나. 금방 잘 풀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만약에 요 정도 넣어야 되겠다 레시피가 있어도 요 정도면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멈춰주시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풀어서 넣어야 또 덩어리를 드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덩어리를 먹게 되면은 나트륨 섭취가 그만큼 많게 왜 됩니다. 콩이 들어있어요, 보면? 큰 덩어리요. 예. 덩어리요. 예. 아, 그렇구나. 왜 간혹가다 고기인 줄 알고 된장 덩어리 드시는 분 있잖아요. 고깃집에서 된장찌개 드실 때. 맞아요. 네, 고기 그쵸? 아니었어요? 짠 아니구나. 고기가 아니지. 그동안 내가 먹었던 그쵸? 건 뭐지? 자, 이렇게 이제 된장을 육수 양에 비해서는 사실 많은 양을 풀지 않았는데도 채수를 끓이면서 이미 육수가 좀 진한 색이 우러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장을 풀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색깔은 아닌데, 네, 그거를 또 보충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네.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통 들깨를 좀 갈았어요. 드시면서 톡톡 씹히는 식감을 위해서 들깨를 넣게 되면 이제 그 짠맛에 대한 그 보충 효과도 있지만 사실 콩이 가지고 있는 그 필수 지방산 중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이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 콩에 있는 오메가6 지방산과 들깨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고 우리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섭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매운맛에 들어갈 고춧가루 들어가죠. 예. 요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좀 칼칼한 거 드시고 싶으시면 고춧가루 넣어주시면 염분을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매운맛이 그 허전함을 좀 대신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저염의 하나의 또 팁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된장찌개 끓이실 때 고추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추장에도 당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춧가루를 대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정환 교수님이 으깨주셨던 영양학적으로 으깨주셨던 두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밭에서 나는 그 소고기, 네. 콩으로 만든 두부,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최근에는 이제 채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동물성 재료는 멸치 정도? 네. 그리고 그럼 봐주죠. 멸치는 뭐 그렇죠. 좀 작으니까. 요거 이제 청홍고추 마지막에 와. 소로 뿌리고 완성입니다. 야, 간단하죠? 모양도 너무 예쁘고 네. 네. 냄새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아까 김정환 교수님이 다시마를 네. 나중에 송송 썰어가지고 드시기 직전에 넣어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오늘 또 추가로 한번 좀 작게 썰어가지고 넣어볼게요. 너무 끓이면 미끈미끈해서. 다시마를 너무 오래 끓이면 이제 걸쭉해 주셔서 좀 네.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시마를 우리가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넣어서 드시면은 좋습니다. 이거 예. 먹으면 그거 알기남? 알긴산이 들어있죠. 우리 노폐물 배출하고요. 끈적끈적한 성분, 나트륨도 배출할 수 있어서 우리 저염 된장의 아주 또 하나의 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맛있을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드시면 사실 짠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맞다. 저는 이렇게 이제 큰 냄비에서 끓였으면은 사실 이게 좀 두꺼운 냄비에 옮겨가지고 다시 끓이잖아요. 다시 끓이지 않고 이렇게 옮기는 동안에 한 김 식거든요. 뚝배기에 담는 그런 끓이는 느낌은 주되 살짝 또 식히는 거예요. 다시 끓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저염에 관련된 팁이 되겠네요. 너무 뜨거울 때 먹을 때는 맛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맛을 볼 때는 수저에 옮겨서 식힌 다음에 맛을 보라고 하죠. 그래야 짠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배우네요, 진짜. 이렇게 좀 건더기 위주의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많이 드실 수 있게. 사실 이 용기가 한 김은 빠지지만 또 따뜻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이런 용기 사용하시는 거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이 용기는? 네? 뭐 뚝배기도 괜찮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렇구나. 6이어가지고 이 밑으로 가격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네, 좀 가격이 네. 있습니다만 오늘 한정.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담았고요. 아까 김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후루룩 뿌려볼게요. 이거 오.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고명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달라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담았고요.
같은 이 요리니 같은 경우에 오늘 배운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된장을 덩어리째 먼저 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채소를 만든 다음에 살살 풀어서 간을 본다. 그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맛을 느끼게 되면 뜨거운 상태로 먹게 되면 짠맛을 모르니까 한 소끔 식혀서 먹는다. 그리고 이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매운 고춧가루를 좀 쓴다. 와, 짧은 시간에 요리니 유비호 교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고 오늘은 오히려 제가 배운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만들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교수님 모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